지금부터 IT 서비스 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행사 내내, 학술대회 내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내빈 및 기빈 여러분 참석자께서는 모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IT 서비스 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의 홍태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참여 시간을 내주신 귀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님과 허은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그 외통위 예산 심의로 인해서 영상으로 참석을 해주셨고요. 허은하 의원님은 지금 곧 이동 중에 계셔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문영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원묵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병준 전자신문 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IT산업협회 최유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지 못한 VIP 분들은 또 행사 진행 중에 다시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회식에 앞서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님을 모시고 디지털 뉴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원장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문용식입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 개회사도 안 듣고 기조 연설을 먼저 하나요? IT 서비스 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다고 해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행사 포맷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개최된 행사로서는 가장 성대한 규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학술대회든 무슨 행사 치러본 지가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성대하고 체계적인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IT 서비스 학회 임규건 회장님, 그리고 차기 회장으로 권원영 교수님 내정됐다는데요. 어쨌든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그것도 영광이고 게다가 그 IT 디지털을 이용해서 혁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 원한테 또 수상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개근상 이후로 처음 받는 상이라서 정말로 기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조 연설이라고 하는데 그 10분인가요? 15분인가요?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별도 PPT 자료나 이런 자료를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충실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원이 디지털 뉴딜의 첫 제안자이고 그리고 책임 수행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을 수행하면서
겪은 얘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장 민간에서의 움직임 반응 이런 생생한 신뢰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방역 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위기에 제가 겪은 생생한 경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 젊은 분들 많으시니까 혹시 그 아름다운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 보신 분 계세요? 비긴 어게인 극장이든 뭐 TV든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 보셨다. 예, 뭐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 영화잖아요. 한국에서도 500만 이상 봐서 오죽 그게 인기가 많고 감동을 줬으면 TV에서 방송국에서 비긴 어게인이란 그 포맷으로 음악 연예 프로그램까지 만들었겠어요. 그 키라 나이틀리라는 아주 아름다운 배우가 주인공으로 해서 싱어송라이터인데 뉴욕의 명소를 배경으로 해서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이 음악하는 걸 이제 레코드로 취입하는 이제 그런 그 스토리를 담은 거죠. 음악을 통해서 모두가 나중에 화해하고 새로운 출발을 맺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이 말씀을 드린 건 제가 그 영화를 3번 봤어요. 그러니까 3번째 보니까 처음 2번째 놓쳤던 대사가 들리잖아요. 그 키라 나이틀리가 실연을 당하는데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대학 때 친구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뮤직바에 가서 정말로 아픈 상처를 안고 가만히 객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대학 친구가 키라 나이틀리를 무대로 올라오기를 청하죠.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키라 나이틀리가 노래할 마음이 아니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고사를 하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긴 뉴욕이야. 여긴 뉴욕이야. 그 대사 한마디를 해요. 얼마나 자부심에 가득 찬 얘기입니까? 세계 경제의 수도, 문화의 수도, 특히 예술 공연의 수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너가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어. 이 객석 어딘가에 세계 최고의 음반 기획자가 앉아 있어서 너를 발탁할 수도 있어. 이런 기회의 땅 뉴욕을 자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실제로 영화에서 그렇게 사연이 이루어지죠. 실직당한 최고의 음반 기획자가 거기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키라 나이틀리 발탁해서 이제 그 뒤로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그런 자부심에 가득 찼던 뉴욕의 모습이 그 영화가 6, 7년 전 영화거든요. 그랬던 뉴욕이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어찌 됐습니까? 사망자가 10,000명이에요. 사망자가.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나와서 쏟아져 나오는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냉동 트럭에다 방치하고 냉동 트럭 수요도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섬에 흙을 파서 파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체 처리를. 완전 경제의 수도, 문화의 수도 그 자부심에 가득 찼던 뉴욕의 브랜드는 형편없이 추락했죠. 반대로 저희 나라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위기 때. K 방역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의 힘을 가지고 조사에서부터 추적, 치료를 세계 탑 클래스 수준으로 해서 K 방역을 유럽에서도 본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디지털의 힘으로 그런 성과를 만들어 냈죠. 그래서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서울 하면 굉장히 세계 젊은층 사이에서 아주 힙한 마치 우리가 과거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머니 했을 때 인류 선진 그런 이미지를 가졌듯이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서울이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게 다 K 방역의 힘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가장 위기 국면 코로나 그 위기 때 국민들이 가장 짜증냈고 위기가 다가왔던 국면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 마스크 대란 때예요.
그때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했습니까? 마스크 한 장 사려고 그때 사재기와 뭐 품기 이것 때문에 마스크 한 장 사려고 그 추운 3월달에 30분 1시간씩 줄 서서 그 고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해서 제 기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최초로 사과했던 것이 마스크 그 대란 때예요. 죄송하다. 정부가 이걸 유능하게 처리 못해서 죄송하다. 빨리 해결책을 찾겠다. 그래서 나온 게 약국을 통한 마스크 유통을 하자. 그리고 1인당 일주일에 2개씩 판매 제한을 하자. 이 시스템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 약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팔려면 시민들, 국민들한테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있다 없다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인터넷 웹이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빨리 만들어라 그랬겠죠. 석 달 걸립니다. 정부 기존 업무하던 시스템대로 하면 석 달 걸리죠. RFP 내고 제안 받고 심사하고 계약 맺고 석 달 걸릴 일이죠. 그래서 다시 체결하니까 빨라야 한 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사정인데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그 뒷날 관련자들 회의 수집해서 약국에 유통되자마자 그 뒤로 5일 후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 제가 수요일 날 전화 받고 목, 금, 토 3일 동안 준비해서 일요일 날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협회하고 조율을 거쳐서 화요일 날 정식 판매할 때 이미 40개, 50개의 마스크 앱이 국민들 손에 모바일에 서비스 하도록 만들었죠. 네. 이게 정부에서는 데이터만 충실하게 개방하면 개발은 민간에서 시빅 해커들이 얼마든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빨리 자발적으로 앱을 만들어 놓게 하는 새롭게 민관 협업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정부에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제가 뭐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ICT 인프라의 힘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약국에서 주민번호를 치면 그 사람한테 일주일에 2장만 팔아라. 중복 판매를 제한해라. 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은 의약품 중복 판매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상품 중에 마스크 이 필드 하나만 추가하면 마스크 중복 판매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힘인 거죠. 그 판매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심평원이란 조직,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 데이터를 개방하면 우리 NIA가 그걸 받아서 오픈 API 포맷으로 전환해서 이 프로토콜이 4년, 5년 전부터 몇 번 데이터 개방 업무를 해본 그 협력관계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API를 그 서버에 수천 콜이 몰려들 텐데 이걸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어요. 그쪽에 클라우드 서버를 API 서버로 하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제공자하고 우리하고 클라우드 얼라이언스 협력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 협력 체계를 통해서 네이버는 API 서버를 담당하고 KT, MVP 등등은 너희들은 개발 앱 서버를 무한정 제공해라.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교통정리하니까 바로 그 뒷날부터 그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자정보의 힘, ICT 인프라의 힘, 클라우드의 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그런 방역 위기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전 세계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강점을 저희가 살려야 되는 거죠. 방역 위기 다음에는 뭐가 와요? 우리가
좀 성공적으로 방역 위기는 극복했어요. 물론 8월 달에 또 한 번 작은 파고가 있긴 했습니다만 방역 위기 다음에는 뭐가 와요?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셧다운 시켜놨으니까 자영업자들 다 문 닫고 관광, 여행, 문화, 기획, 공연 다 문 닫으니까 실업자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경기 회복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그걸 하자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SOC를 튼튼하게 구축해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혁신 성장의 토대도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했더니 앞뒤 일리가 맞다. 그거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제안이 채택이 돼서 그게 디지털 뉴딜이 되고 거기에 그린 뉴딜이 붙고 거기에 휴먼 뉴딜로서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는 이 삼박자 체계가 갖추어져서 한국판 뉴딜로 이렇게 꼴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설계도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의 첫 제안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책임 수행 기관으로서 일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사업, 새로운 인프라 구축 사업,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한 20개가 있어요. 그걸 해서 정부의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60조를 투자해서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제가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하면 15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디지털 뉴딜의 대표 사업이 데이터 댐 사업이고 데이터 댐의 대표 사업 시그니처 사업이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이에요. 작년에 1년 내내 300억 예산으로 하던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추경 예산만 3천억이에요.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앞으로 5년 동안 2조 5천억을 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국가적인 사업이죠. 이렇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니까 데이터, AI 그리고 각 도메인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원을 해서 시장이 출렁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SI 기업 여기 IT 서비스 협회 산업협회도 주력이니까 생태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SI 의존적이고 그런 소프트웨어 SI 기업들이 AI 인력을 뽑고 데이터 인력을 뽑고 그래서 AI와 데이터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 그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1년 전부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에서 이걸 해야만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때 시장 조사를 한참 할 때 1년 전에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여 개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200개로 증가했어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그분들의 실력과 이 정밀성, 정확도가 좋아져서 전 세계로부터 콜을 받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 구축 분야 도메인마다 중요한 것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헬스케어도 있죠. 당연히 있죠. 의료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형 병원이란 대형 병원은 전부 다 참여를 했어요. 이건 뭐냐? 병원이 그동안에 뭔가 AI 쪽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의료법이다 이런 법적인 제약이 있다니까 주춤주춤 한 상태였는데 정부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해볼만 하구나라고 자기들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각 병원이 잘할 수 있는 고유의 AI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으면 민간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변화가 있더라 하는 걸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 와이파이, 뭐 클라우드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다. 이걸 저희가 계획대로 잘 해내면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내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오면 항상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바뀌는 세상은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새로운 디지털 문명,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민국은 가장 우뚝 서는 선도 국가, 모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6, 7년 전에 그 비긴 어게인에서는 여긴 뉴욕이야 이런 자부심 어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긴 서울이야, 여긴 한국이야. 세계 문화의 수도, 디지털의 수도, 경제의 수도로서 한국과 서울이 우뚝 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그런 신념으로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짤막한 기조연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디지털 뉴딜에서 우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성공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문영식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